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부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결렬되자 정부는 더 이상 노동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큰 줄기의 입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단 하나. 노동자를 착취해 자본의 배를 채우려는 것. 이것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첫째, 일반 해고제 가이드라인 도입. 정부는 배치 전환 규제와 단협상 불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만 그치지 않고 노사 갈등을 촉발한 후 친회사 노조를 만드는 기획적 노조 파괴를 자행해왔던 2010년 직후의 노사관계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두 번째, 탄력근로 확대 추진. 휴일 근로 주 16시간을 연장 근로 주 12시간에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을 허용토록 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기업의 초과 근로수당 부담을 줄이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세 번째, 임금체계 개편 유도. 직무, 능력,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 피크제 확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 같은 해고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네 번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일반 해고 요건 완화를 통해 저성과자 등에 대한 손쉬운 해고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일반적인 고용 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용자의 평가를 기반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것이다.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직무, 배치 전환 등을 가능토록 해 노조 탄압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력 퇴출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강제퇴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섯 번째, 비정규직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며 본인 신청 시 사용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파견근로 확대. 현행 파견법에서는 파견업종을 32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모든 업종의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것은 현행 파견업종과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해고를 가능케 하는 등 손쉬운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이는 통상해고의 사유에 업무 성과에 따른 징계와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하고 있는 현재 노동자 죽이기 정책의 전쟁 선포에 맞서서 모든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서 이 땅 노동자들의 명운과 한국 사회에 침몰하는 이 한국 사회를 구조하기 위해서 투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규직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시키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정부의 조삼모사식 땜질 처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반대하는 권성동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며 사용자 안가도 다를 바가 없다. 말 그대로 경영계에서는 꽃놀이 패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지난 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동해 개학된 노동법이 날치기 당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1천만 노동자의 조직화된 투쟁으로 강력하게 막아낸 저력이 있다. 그 중심엔 현대차 지부조합원의 힘이 있었다. 태화강에 칼바람을 맞는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단결된 힘을 분명 보여주었다. 이제 다시 정권과 자본이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는 더 쉽게 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하향 평준화를 추진한다면
노동자의 힘으로 반드시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노동자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인 것이다.